안녕하세요. 한눈만 뺀다 오픽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 SK 유심 사태로 인해서 많이 익숙해지신 이름일 겁니다. 한번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 영역이 스마트 카드 제조라든가 모바일 솔루션 개발, 블랙박스 및 환경, 생활가전 생산이라든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참여도 있고요. 디지털 콕핏 기술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현재는 SK 사태로 인해서 여기에 꽂혀 있는 거죠. 모든 관심이나 이런 내용들이 꽂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숙이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의 유심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주요 유심 공급 업체고 국내 스마트 카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양자 내성 암호 2심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보안 기술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산업군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죠.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을 보시면은 BMW 글로벌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해외양 블랙박스 사업도 호조되고 있습니다. 또 로보락 로봇 청소기 글로벌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기술 국제 과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굴뚝 사업도 아니고 전혀 가망이 없거나 시장에 관심을 끌 만한 재료가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SK에 여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꽂혀 있으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이 들어왔지만 그 전부터 시장에서는 유비벨록스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 고점을 만들고 눌린 과정 이후에 재차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이때 이 SK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로 원점 부분으로 다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왔을 때 추가적으로 바닥이 떨어질 것이냐, 이걸 돌파할 것이냐, 이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SK 사태는 이미 벌어졌던 일이고 그때 펌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해먹고 나왔겠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국면일 수 있지만 이런 국면을 또 바르게 봐야 될 가치가 있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개요를 보시면은 4월이죠.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됐다고 신고가 됐고요. 그래서 대규모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고객 정보 유출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 보약점이 취약점이 드러났고 개설로는 그래서 돈이 털렸네, 계좌가 다 털렸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지인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아직은 해결이 순차적으로 되고는 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유심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전액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유비벨록스 등 또 유심 공급업체의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등 차세대 보안 기술에 관심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 부분 어쨌든 이 수혜를 입었고 올랐기 때문에 펌핑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 여기까지가 이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 밑에 관점들이 더 중요한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의 단기적 수혜입니다. 당연히 단기적 수혜가 있겠죠. 어쨌든 교체하는 수요가 발생하니까요. 또 한두 푼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전체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물론 그 전체적인 고객들이 다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쨌든 대부분 한다고 봤을 때 그거 상당할 겁니다. 그죠? SK텔레콤 유심 공급 업체로서 직접적 수혜와 유심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직접적 수혜 효과입니다. SK텔레콤 전 고객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하고 있죠. 또 유심 제조 물량도 급증하고 있고요. 단기적 매출 및 수익성도 개선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확대, 주가 상승 효과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만 수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성장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보안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의 인식이 더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 이심 기술 같은 경우도 이미 선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따라서 재료 가치 부각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통신사와도 어째 협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SK 같은 경우 불똥을 쳤기
때문에 LG라든가 그죠? KT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라든가 R&D 투자의 확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유비벨록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자고요. 봤을 때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나 상승했는데 매출액이 1,740억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요인이 해외양 블랙박스 및 환경 생활가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는 SK하고 관계 없죠. SK와 관계없이 이 지금 그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은 뭐 전년 동기 대비 90% 하락했다는 이유는 매출이 상승하면서 여기서 뭐 로보락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 강화가 있었죠. 그래서 마케팅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은 거에 비해서 매출이 늘은 거에 비해서 이거에 대한 그 비용, 지출 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됐습니다만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3억 1,398만 원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SK께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2025년 1분기보다 2025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죠? 매출이 완전 급증하겠죠. 그래서 요게 발표가 나겠죠. 그래서 뭐 몇백 프로 상승이니 뭐 몇천 프로 상승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건 일어난 일이고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어떠한 사업적인 성과만 있다 그러면 유비벨록스는 향후 지금보다 더 좋은 뭐 포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반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가치를 판단할 때. 그렇다 그러면 25년도 1분기 상세 실적 상세를 보시면 해외양 블랙박스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 증가로 인해서 매출 향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환경 생활가전 분야에 봐서도 친환경 제품이라 수요 증가라든가 또 스마트홈 트렌드 부각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특히 BMW와 글로벌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역대 최대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 수입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5년으로만 보면 BMW와의 글로벌 공급 계약 또 SK 사태로 인한 매출 상승 이 부분이 일단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반영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매출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재료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로보락 S9 로봇 청소기도 출시가 됐죠. 유비벨록스의 미래 비전 및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기술 강화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계기로 해서 차세대 보안기술 개발이 박차가 될 거로 봅니다. 물론 지금 전에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인지가 됐죠. 기술이 고도화되고 뭐 양자암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도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이 더 시장에 점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양자 내성 암호 PQC를 개발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공격 대비 기술인데요. 이 양자가 그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한번 굉장히 화끈했죠. 미국 증시에서도 화끈했었고 이 부분은 향후 충분한 재료로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미래 실적을 담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주식, 그러면서 좀 가벼운 주식,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메리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유비벨록스가 거기에 적합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번 SK 사태로만 보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덤이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 거죠. 이심 보안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LG U+와 기술 협력 중에 있고요. 또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강화라든가 뭐 차량 구독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돼 있죠. 또 유비벨록스 미래비전 전략을 두 번째를 보시면 해외 시장으로의 확대입니다. 유비벨록스는 해외 시장으로 확대를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존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강화라든가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 개발 마케팅 이런 부분들. 그래서 BMW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강화, 또 차량용 블랙박스 기술 선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SK사 때 전에 이미 기업이 많이 움직인 상태였고 이 움직인 상태에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을 지켜주고 상태에서 많이 돌파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기업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펌핑 과정을 인위적으로 뭐 시장에 그냥 커다란 이슈로 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걸 돌파하면 좋지 않냐 하겠지만은 일단 여기 눌렀던 과정 중에 이게 진정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쨌든지 간에 기간이 필요한 거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기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 시장의 재료로 인해서 펌핑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니드에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공포를 먹을 겁니다. 그 큰 그림으로 보면 거의 삼봉 형태거든요. 삼봉 형태이기 때문에 하락에 이제 그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인데 뭐 그렇게 본다기보다 기업적 면으로 기업적 가치를 보고서 한번 버텨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유비블록스의 미래 비전 및 전략 세 번째로는 스마트 카드 및 보안 모바일 솔루션을 강화합니다. 스마트 카드 국내 점유율 1위 유지 및 확대가 가능하죠. 또 모바일 결제 인증 및 솔루션 개발이 강화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기술 자체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전 국민이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을 하잖아요. 결제니 뭐니 뭐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어쨌든 기술이라든가 점유율 1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앞으로 향후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이걸로 해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 시장 우월 지휘자로서의 그 혜택이 굉장히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미래비전을 보시면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암호화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 이제 다른 기술이라든가 다른 분야로의 진출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특히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안전성과 기술 요건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차 등 주요 외부 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 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또 디지털 콕핏 분야도 진출하고 있죠. 차량 내 디지털 경험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정밀 지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과도 연결되겠죠. 또 레벨 4의 자율주행 국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유비벨룩스가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느닷없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비벨룩스가 우리가 보듯이 SK로만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비벨룩스는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 기업이 뭐 아주 좋아서 뭐 미래 비전으로 막 펑펑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심을 눌러주고서 올라가야 되는 국면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SK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유비벨럭스로 움직이는 큰 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의 의지와 다르게 그냥 뻥뻥 뛰게 된 국면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내려와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주거나 늦추지 않고 아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보안기술 강화, 양자 내성 암호, 이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 또 자율주행 및 디지털 콕핏 기술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크게 재료로 한번 크게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비벨룩스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가격이 높고 일단 현재 위치가 높다 그러면 이걸 건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재료가 좀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떨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가격 높은 게 제일 큰 악재고, 그죠? 가격 낮은 게 제일 호재이기 때문에.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됩니다. 1000억도 안 돼요. 90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SK발이라든가 뭐 BMW 또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료들 그런 거 다 합쳐봤을 때 이게 다 표현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2025년에. 그렇죠?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 자료 900억보다는 당연히 펌핑이 돼야 되는 거죠. 매출액도 6천억에 300억인데 이런 부분이 뭐 어차피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시총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움직일 거를 한번 예측하면서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포지션을 한번 어떻게 잡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다 보면 차트를 보시면
오늘 종가 6,280원입니다. 6,280원이면 충분히 종가 베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가 베팅할 수 있고요. 또 더 정확히 뭐 6,260원부터 5,560원 이건 한 번, 두 번까지만 사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6,280원 종가를 했기 때문에 뭐 종가 근데 그 종가나 뭐 다 월요일 19화부터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꼭 6,260원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요 이제 바로 공략을 해도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구간 6,260원, 5,560원 요 구간에서의 매수가 중요하다. 첫 번째 매수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한 번, 두 번만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놔두는 게 될 것 같아요. 놔두면 어차피 다시 한번 힘의 움직임이 발생을 할 걸로 전 판단을 합니다. 힘의 움직임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 편하겠지.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이 잘 안 보이는군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이제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그죠? 기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재차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기업 자체가 상승하고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떨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모습이 가격이 높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시총이 부담되거나 그죠? 시총이 부담되거나 뭐 어떤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그다지 좋지도 않죠. 여기서 또 바닥을 내려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의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고 나서 꼬리침 운봉을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시총이 900억이란 말이에요. 900억. 그리고 매출액이 6천억에 340억. 그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매출량이라든가 또 BMW 매출량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매출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것까지 계산하고 보신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가격대가 900억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떨어져서 뭐 저점을 깨려가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6,000원에서 900억까지 400억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분기 매출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잠깐만요. 여기죠. 1분기 매출을 보면 1740억입니다. 그죠? 1740억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6천억은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2025년 전체적으로 6천억을 아주 많이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6천억을 하시던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운이 좋다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매출까지 예측한다는 건 오버니까 그렇다 그러면 얘가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400억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기 위한 수순으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그림에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떤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어떤 태세를 갖춰야 되느냐. 그럼 어쨌든지 간에 자금의 집행이 되긴 됐어요. 이 구간에서. 되긴 됐단 말이에요. 되긴 된 상태에서 눌림이 왔어. 그럼 여기서는 그냥 받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악재가 발생하거나 그죠? 주가의 주식에 어떠한 회사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뉴스가 악재가 떠거나 소문이 그렇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삼복이나 여기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순식간에 그 시장의 그 갑작스러운 호재로 인해서 물량을 떨구기 참 좋은 지금 움직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구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나리오를 그려봐야죠. 여기서 쫓아갈 궁리를 하거나 쫓아가고 이런 거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사면 어떡하냐, 어떤 향후 얼마까지 보냐, 그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그림 전체적인 흐름이나 느낌을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이 가격이 높아 보이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만약 매수를 했어. 근데 어차피 과하게 또 떨어졌잖아요. 과하게 오른 만큼 과하게 수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면 되죠. 그죠?
수익을 챙기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없으면서 모아가는, 바닥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러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걸 뚫거나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되면 뭐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죠. 인벤트 지름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같이 하실 때 채바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펌핑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경험해 보면서 충분히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실현만 하면 돼요. 그죠? 수익을 실현하는 게 원칙이니까. 자금 투자하는 목적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급격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자신 없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 다 털고 나가도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구간일 수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박도 나올 수 있고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좀 참아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거를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감행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추가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유비벨록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볼 수 있다면 한번 시나리오를 각자 세워 보시고 본인의 시나리오에 맞게 투자해 보시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영상을 올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